자,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렇죠?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되게 더웠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푹푹 찌는 그런 이제 7월의 더위였는데요.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더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가올 시대 역량 개발이 답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세상이 오고 있다. 즉,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 변화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시에 4시에 본격적인 두 번째 주제 프로그램 청소년 역량개발 진로독서 프로그램 두 번째 자기관리 역량개발과 학습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관리하면 뭐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네. 자, 오늘도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어디다 말씀하시냐고요? 네, 채팅창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강의를 진행하다가 한 개의 질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 개의 질문에 두 가지 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 질문의 답을 제 스마트폰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선착순 세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화면도 깨끗해졌고,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보고 있는 학생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공감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선생님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3분이 남았는데요. 3분 동안 자, 우리 지난번에 그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협업 역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성 역량, 자, 그리고 창의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그리고 대인관계 역량, 자,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들이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독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길러지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고천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진로 독서 프로그램도 그러한 취지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할까요? 잘 들리세요? 네. 자, 페이스북에 제대로 이제 라이브 방송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안 되시면은 손을 듣고 잘 방송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58분이고요. 잠시 후에 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엊그제 그 상담하러 한 친구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중3인데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되게 그 고민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아이도 많이 보듬어주고 또 아이의 꿈도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요즘에 이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도 진학 설명회를 자주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 중3, 고3 학생들 화이팅하고 힘내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김포시 고천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 역량개발 진로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그 일주일이 흘렀죠. 예, 날씨도 무더웠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페이스북 앞에서 많은 분들을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진로 멘토링 38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충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로 진학 상담교사며 진로 재구성 작가 김원배입니다. 자, 청소년을 위한 역량개발 진로 독서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에는 자기관리 역량 개발과 학습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자, 선생님 주변을 보면은, 제 주변을 보면 학창 시절에 성적이 우수했던 그런 아이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이직을 자주 하는 그러한 상황인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학창 시절에 저처럼 별 볼 일 없었던, 성적도 평범했던, 또 학교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러한 학생들이 오히려 사회에 나와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확 두각을 나타내는,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학교에서 우수했던 학생들과 그리고 평범했던 그런 학생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가, 또는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즉, 자신이 자신에게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지식,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러한 것들을 공유하고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우선 이번 학습에 학습할 주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제가 PPT를 수동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네. 자, 자기개발 역량과 학습법에서는 3개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자아정체감이 무엇인가? 첫 번째,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두 번째, 태도와 습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오면서 그 공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요? 라고 하면서 공부를 등한시하고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러한 것도 이제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에 접근했느냐가 되게 큰 문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학생이면서 아직 초등학생이길 바라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죠? 저는 엄마하고 부모님하고 계속 살 거예요. 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공부를 포기하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죠. 자, 선생님은 어땠을까요? 네, 저도 학창시절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를 갖지 않았던 청소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 방송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많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 따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공부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한두 편 보고 내 역량에 맞는, 내 자신에 맞는 그러한 공부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많은 공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학생들은 공부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학원, 밤늦게까지 집에 오고, 자, 이러한 것들이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부는 왜 그럴까? 공부를 싫어할까?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면 마우스 보이시나요? 네, 자아정체감, 태도와 습관,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자,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네. 자, A라고 하는 학생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항상 1등이었어요. 전교 1등. 그것도 학급도 아니고 전교 1등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이 학생은 명문이라고 하는 대학교의 법학과에 가서 판검사를 할 것이다
라고 희망을 주고 또 그분들도 희망을 갖기 시작을 하죠. 자, 이 학생은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명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죠. 자, A 학생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사법고시에 떡하니 합격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고시에 번번이 떨어지면서 7년 동안 공부하면서 사법고시에 계속 실패를 하게 되죠. 끊임없이 도전했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시험 공부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회사에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학생은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자, 취직을 해서도 잘 했을까요? 취직을 해서도 한동안은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없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더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취직해서 이 회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야 될까? 자, 이 학생은 그래도 성격이 좋아서 꿋꿋하게 그 회사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자기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자, 다음 친구는 B 학생인데요. 자, B는 중고등학교 성적이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네. 자, 학교 공부가 끝나면 이 학생은 PC방을 전전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축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도 대입 공부 준비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했죠. 자, 결국 대학교 입시에 실패를 하게 되죠. 재수를 하게 됩니다. 자, 재수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는 내가 좋아했던 컴퓨터 게임 관련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 자, 그래서 이 학생은 재수를 하면서 컴퓨터 공학과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이제 오랫동안 공부에 대해 손을 놓았기 때문에 명문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교는 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컴퓨터 공학과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고등학교 팔팔 놀았던 이 친구는 대학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언없이 하면서 컴퓨터를 언없이 만지면서 그 속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이 학생은 결국엔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의 회사를 창업하게 되죠. 자, 지금 두 학생을 비교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두 학생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네, A 학생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자기 자신 성향과 목표라고 하는 사법고시 합격이라고 하는 그 목표 설정에 있어서 일치하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 학생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과 목표 설정이 일치가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A 학생은 중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하자 주변에서 막 그 변호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너는 판검사가 될 거야,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진로 목표가 정말로 판검사가 됐던 거죠. 즉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는 상관없이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사, 판사, 변호사의 꿈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사법고시라는 게 쉽지가 않죠. 잠시만요. 자, 계속 실패하자 7년 동안 이제 노력을 했지만 계속 실패하자 이 학생은 이제 사법고시를 접고 자신의 진로 방향을 이제 건설회사라고 하는 건축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즉 대학 졸업 후 7년 후에 자신의 진로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자기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진로 방향을 목표 설정을 잘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예. 자, 그러나 B 학생은 어떤가요? 네. 중고등학교 성적은 우수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재수는 했지만 명문대라고 하는 그런 대학을 진학은 못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해서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즉, 자기 이해와 목표 설정이 일치했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기 이해와 목표 설정이 일치했던 것이죠. 네. 자,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만들어갈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잘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청소년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A 학생처럼 한 번 정도의 실패와 다시 자기 자신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야지만이 취업을 했을 때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을 살펴볼게요. 자, 그럼 자아정체감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자아정체감, 즉 자기개발 역량의 학습법 첫 번째 주제인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두 학생의 사례를 봤는데요. 자, 두 학생의 사례처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등을 인식할 줄 아는 게 자아 정체감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꿈도 많았고 장래희망도 여러 개 있었는데 중학교 오면서 사라졌다고 호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다양한 경험과 체험활동 그리고 학습활동 속에서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누구이고 좋아하고 잘하는가, 자,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인식하는 것을 자아 정체감이라고 합니다. 네. 자,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나요? 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아 정체감,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려면 여러 모습들을 상상해야 됩니다.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예.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만큼 그 상상하는 것들이 현실이 됩니다. 네. 즉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신의 활동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자, 어느 날 작가가 꾸민 친구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친구가 선생님,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근데요, 부모님께서 작가는 배고픈 직업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죠? 자, 이러한 고민을 선생님에게 털어놓습니다. 자,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님 입장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아이 입장을 들어줘야 되나, 많은 고민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작가라고 하는 그 직업을 범위를 넓게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선생님을 봐. 선생님은 진로교사이면서 작년에 책도 펴냈지. 출판도 했어. 즉 교사이면서 작가이기도 하지. 그치? 자, 방송을 보면은 요리사, 의사, 한의사, 자, 이러한 전문직군 직업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토크쇼도 하고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너도 한번 생각해봐.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만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TV 방송에도 출연도 하고 또 자기가 겪은 전문직에서 겪은 그러한 경험들을 모아서 책을 출판하기도 하지. 그치? 자, 의사이면서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방송 연예이면서 작가도 될 수가 있는 거야. 이해했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과목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작가하면서 어떤 직업을 할까? 또는 내가 어떤 전문직을 하면서 작가를 할까? 책을 출판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볼래? 상상을 해볼래?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이 이제 3학년이 되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변호사 되고 싶어요. 변호사 되면서 작가 할래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최상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상상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은 성적은 올라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변호사, 그래서 진로 직업 체험에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직업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책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가 10년, 20년 후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 많이 상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자유학기 프로그램에서, 중학생인 경우에는 자유학기 프로그램에서 뭐 웹툰 만화반을 했다면 시나리오 작가나 또 웹툰 작가나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는 동아리반에서 스크린 영어 회화반을 했다면 영어 교사하면서 외국 번역자를 하는, 번역을 하는 외국 번역 작가가 됐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 모습의 자아,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여러 모습의 자아를 상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챌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 모습의 자아를 상상하라. 네. 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자아 정체감의 형성은 인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네. 자, 자아 정체감이 잘 형성되면 자신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인간관, 세계관, 미래관 등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특성을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자아 정체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아 정체감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살펴보고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나의 흥미, 적성, 가치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꿈이 없어서 공부할 수가 힘들어요. 제가 커리어넷 전문 상담 요원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되면서 자신의 성향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나의 흥미, 적성, 가치관 또는 꿈, 공부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고민을 호소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지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이러한 성향들이 중학교 올라오면서 초등학교 때 가졌던 그런 성향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성향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할까요? 중2까지 로복자가 꾸민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3이 되면서 이 꿈이 날개짓을 하며 하늘 높이 휙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고등학교도 선택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 고민이라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진로 방향은 잡아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저를 찾아왔죠. 자, 이 학생처럼 평소 생각했던 꿈이 갑자기 구름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공부가 안 되고 시험 때도 공부가 안 되고 이러한 생각만 하게 되죠. 내가 누구야 도대체? 나는 뭐를 좋아하지? 내 흥미, 내 적성은 도대체 뭘까?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처방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일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자,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즉, 흥미라든가 적성이라든가 강점, 단점 등을 살펴봅니다. 나는 어떤 성향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감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흥미, 강점, 적성, 단점 이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성향,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감부터 키워야 됩니다. 네. 자,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갖추고 도전 정신, 도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네, 제가 질문을 한다고 했었죠. 네. 이제 질문 타임입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실래요? 자, 우선 제 전화번호부터 확인을 하시죠. 네, 제 전화번호는 010-7321-3692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 이제 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가장 빨리 답을 해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각각 택배로 샥 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질문에 대한 답 준비되셨나요? 문자만 받겠습니다. 문자만. 자, 잠시 후에 문자가 여러 통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자만 받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올까요? 잠시만요. 마우스가 안 보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서 적는 겁니다. 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나는 교육직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지금 방송하고 있는 김원배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나는 정치인 중에 정치가 관심이 있다. 그럼 정치인들 중에 쓰면 되겠죠. 여러 명이 써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중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을 100글자 제가 씁니다. 제가 수업할 때도 아이들에게 100글자, 200글자 쓰게 하는데 다 체킹을 하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신 세 분에게 제가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으셨나요? 네, 그럼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을 때까지 시간을 한 10초 드릴까요? 10초? 네, 강의를 들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중학생 아이들에게 네, 제가 너희들 흥미가 뭐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본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본교가 남학교입니다. 남학교. 저는 게임을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해요. 친구들과 그냥 열심히 노는 게 좋아요. 라고 많이 대답을 합니다. 자, 흥미를 물어보면 한참 동안 생각하는 아이도 있고요. 아니면 물어보자마자 바로 자기의 흥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자,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선수가 꿈이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자,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갔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장충중학교로 오게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축구가 좋아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도 축구부를 하고 또는 그 유소년 축구 클럽 있죠? 그 클럽에 가입하면서 먼 곳까지 다니면서 축구를 했었습니다. 자, 이 학생처럼 남학교다 보니 축구 선수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요즘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건강관리과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 축구라든가 체육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 건강관리과 특성화고로 많이 진학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로 교육을 할 때 이 축구와 스포츠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는 꼭 내가 축구 선수로는 못 뛰더라도 축구와 관련된 스포츠와 관련된 그러한 직업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예. 그래서 꼭 축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 스포츠, 축구와 관련된 그런 직업들을 찾아보고 활동하게 합니다. 자, 이렇듯이 나를 끌어당기는 흥미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활동, 자, 이러한 것들이 흥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를 당기는 힘, 물건, 장소, 활동,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그러한 키워드들, 이러한 것들이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힘,
흥미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자, 이런 흥미를 어떻게 배워 나가야 될까요? 쉽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교 교과목 수업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과목들은 우리나라의 16,000여 개의 직업들과 다 관련이 있는 과목들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학교 수업과 진로 체험 활동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체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것도 보다 깊이 있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흥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나를 끌어당기는 흥미의 심,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놓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나의 보물창고 다중지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중지능은 교육심리학자 가드너가 개발한 것으로 인간의 지능이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 8가지의 지능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상호 협력하면서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드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언어지능을 살펴볼까요? 언어지능. 자, 언어지능은 말 제주와 글솜씨로 세상을 이해하고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작가들이 많이 해당되겠죠. 셰익스피어라든가 이런 작가들 또는 웅변가들,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개그맨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였죠? 음악지능이죠. 자, 음악지능은 음과 박자를 쉽게 느끼고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유명한 음악가들이 해당이 되겠죠. 베토벤, 모차르트, 성악가, 이러한 음악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기성찰지능을 살펴볼까요? 자, 자기성찰지능은 자신의 심리와 정서를 파악하고 표출하는 능력이에요. 여기에는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들 중 이 지능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인간친화지능이죠. 네, 인간친화지능은 대인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정치인들, 간디, 이러한 분들, 지도자들, 이러한 분들이 해당되겠죠. 자, 신체운동지능은 몸, 운동, 연기 등을 쉽게 익히고 또 창조하는 능력으로 스포츠 스타들이 해당이 되겠죠. 박지성 선수라든가 김연아 선수라든가 이러한 스포츠 스타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자, 자연지능은 환경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능력으로 과학자들, 의사들, 이러한 분야들이 해당이 되겠죠. 네. 자, 공간지각지능은 도형 및 그림, 지도 입체 등을 구성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피카소라든가 월트 디즈니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수리 논리력은 숫자나 규칙 등을 잘 익히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과학자들, 수학자들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듯이 인간의 지능은 누구나 8가지의 지능을 지니고 있으며 이 지능은 모두 동일하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진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내가 다중지능 중에 어디에 강점이 있는가를 잘 살펴야지 직업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은 자신의 단점을, 약점을 보완하면서 성공한 경우는 드물고 탁월한 성과는 자신의 강점을 강화시켰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강점을 잘 관리해서 강점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에 강점이 있을까? 네, 한번 인간 친화력의 강점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적성도 환경과 경험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나의 보물인 다중지능 모두 존중을 받아야 되고요. 소중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러한 다중지능 성향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성, 이 다중지능도 환경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점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누구인지 아시죠? 예. 우사인 볼트입니다. 자메이카의 100m 단거리 육상 선수죠. 자, 이 선수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 그리고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100m에서 연속 3회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네. 자,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기도 힘든데 이 선수는 3회 연속, 그것도 단거리 1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우사인 볼트가 100m를 가는데 몇 걸음 만에 도착을 할까요? 맞춰보시겠습니까? 몇 걸음 걸릴까요? 100m 도착하는데. 저는 얼마나 걸릴까요? 몇 걸음 걸릴까요? 자, 우사인 볼트는 몇 걸음인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우사인 볼트는 어린 시절부터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었어요. 자, 척추 측만증으로 어깨와 골반이 이렇게 평행을 이루지 못해서 발을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방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척추 측만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강도 근육 훈련을 꾸준하게 하면서 어깨를 더 흔들고 보폭을 넓히는 그런 훈련을 반복하게 되죠. 자, 실제로 우사인 볼트는 보통 41걸음 또는 42걸음의 걸음 만에 100m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 땅 하면은 42걸음 만에 100m 지점을 통과하는 거죠. 자, 우사인 볼트의 눈부신 이런 성과 뒤에는 심각한 신체적 결함조차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남다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듯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분석해서 약점을 보완해서 강점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라. 자,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점을 살펴볼까요? 네. 자, 저는 평범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은 약속 시간에 한 10분 정도, 또 많게는 한 20분 정도 이렇게 미리 나가서 상대방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 도서관이라든가 강의 갈 일이 있으면 항상 30분 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은 칼같이 지키자. 미리 가서 있자.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춰서 도착해서 허둥지둥 되는 것보다 미리 딱 도착해서 상대방과 이야기할 시간, 그리고 이제 강의할 준비를 하죠. 네. 자, 그리고 저는 주변에서 조언을 하면은 비판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은 그 아이디어들을 저는 실제로 수업에서 실제로 해봐요. 자, 2012년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2년도에 제가 이제 진로진학 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서울대 이제 그 대학교에 가서 연수를 받을 당시에 그때 이제 지하 2층에서 연수를 받고 1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립중학교 진로교사 대표 선생님이 선생님, 중학교 진로 진학 상담교사 직무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한번 집필에 참여해 보실래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망설이지 않고 지하 2층에서 1층까지 올라오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요? 한번 해보죠 뭐 라고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저는 안 해봐가지고 그런 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불러주실래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없었고요. 파워티처, 뭐 진로 재구성 작가, 출판 이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네. 자, 직무 매뉴얼을 쓰고 나서 제가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에 이제 그 명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사업들도 많이 했고요. 또 교육부 사업들, 커리어넷 이러한 데 이제 기관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되면서 불려다니게 되죠. 네. 저는 일단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바로 이제 실행하는 그런 실행력도 되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저는 초저녁 잠이 없어서 새벽에 많이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 3시나 한 4시쯤에 잠에서 깨요. 깨면 이제 일어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러한 습관을 하고 있죠. 저는 일단 도전을 해요. 여기 5번째, 일단 도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편지라든가 문자라든가 톡방에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글을 써서 전달하는 게 되게 편하게 느껴집니다. 제 강점 보고 많이 느끼셨죠? 제가 좀 내성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으로 단순한 저의 이러한 강점이지만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또 긍정적이고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고 새벽형 인간이고 일단 도전하고 자 이러한 단순하죠? 뭘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점은 없거든요. 단순한 이러한 제 강점을 발전시켜서 지금 이렇게 페이스북에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 강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역사는 새벽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저의 역사도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아침에 이 그림이 사진이 제 아침에 항상 요 세팅된 상태에서 일을 합니다. 네. 작년에 출판된 청소년을 위한 진로 멘토링 38도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일주일에 3꼭지씩 3달 만에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자, 긍정적이다 보니까는 저에게 기회도 많이 주어집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직무 매뉴얼 작업 하라는 기회. 자, 그 기회들을 제 나름대로 살려가면서 책을 출판할 기회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제 개인 도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쁘게 내 일을 하는데 학교 일은 언제 할까요? 궁금하시죠? 네. 학교 일은 학교 근무 시간에 모두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일에 집중하고 퇴근 후에는 내 일에 집중하고 그러한 생활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딴짓 할 일이 없습니다. 수업 3, 4시간 하고 나면 나머지 3, 4시간은 업무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점심시간 이외에는 제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자, 이렇게 장점을 알아봤고요. 자, 저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네, 대인 공포증입니다. 저는 사람들 많은 앞에서 보면은 얼굴이 빨가지고 막 이렇게 대화도 잘 못해요. 예, 긴장도 하게 되고. 근데 지난 시간 첫 시간에 강의 때 제가 많이 긴장했거든요. 오늘 많이 부드러워졌죠. 네. 자, 학교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다가 보면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부모님이라든가 직장인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12년도에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되면서 처음으로 중구청 강당으로 강의를 가게 됐죠. 자, 학생들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집에 학교에서 출발해서 그 강의장까지 가는 동안에 약국에 들려서 우황청심환 한 병을 샀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 전 강당에 입장하기 전에 우황청심환을 먹고 강의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2시간 동안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그때 이제 중구청 강당에 거의 200명이라고 하는 부모님 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명 앞에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잘 했죠. 근데 어떻게 진행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잘 끝나서 박수를 받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인 공포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수가 적은 편이에요. 말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부탁받으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지만 또 부탁을 받으면 말수가 또 적기도 해요. 그리고 기계에 약해요. 그래서 기계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계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형광등 교체하는 것 이외에는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치다, 기계에 약하다. 자, 그리고 이제 할 말만 하다 보니까는 장점이 될 때도 있어요. 강의할 때 핵심만 얘기하죠. 팩트.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회의할 때도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팩트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회의할 때나 이렇게 이제 대화할 때나 강의할 때 양념을 쳐야 되는데 그 양념을 섞어서 말하는 재주는 제가 없습니다. 네, 그게 좀 단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제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 처음으로 200명이 모인 곳에서 강의를 한 후에 저는 저 자신을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게 대인 공포증을 극복해보자. 자, 이 대인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많은 회의에 참석도 해보고 그리고 강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해야 되는 필수 직무 연수가 아니라 제가 자비를 들여서 미대학도 가서 공부를 하고 많은 공부를 하면서 저의 단점을 극복해 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모임에서나 회의에서 말수가 적다 보니까 팩트,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거절은 힘들지만 그 속에서 기회도 많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직무 매뉴얼, 그리고 회의,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강의. 자, 작년에 이제 저에게 강의 영상 촬영 의뢰가 왔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카메라 앞에서 강의한다는 걸 한 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제가 거절을 하지 못하고 17차 시 원고를 만들고 17차 시 강의를 직접 촬영을 하게 되죠. 작년 9월부터 아마 이제 12월 말까지 이 촬영을 계속 17차 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카메라 앞에 쓰고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저의 공포증, 대인 공포증, 카메라 앞에 쓰는 공포증, 자,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자, 이 영상 촬영 덕분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 할 때도 저는 실시간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줌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화상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힘을 얻게 되죠. 자, 거절하지 못하니까 기회도 많이, 이러한 기회들이 저에게 많이 오는 겁니다. 네. 자, 그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또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열심히 해서 그 기회를 찾게 되죠. 그렇죠? 네. 때로는 단점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구나가 강점과 단점은 존재합니다. 저처럼 또는 우사인 볼트처럼 단점으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단점을 근육 훈련을 통해서 그 단점을 극복해 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면 강점이 강화됩니다. 단 주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점을 보완하라고 했더니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단점을 보완해야 된다면서 운동, 미술, 음악학원, 뺑뺑이 학원을 보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핍박하고 아이를 고생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요 나이 때에 또 이제 이렇게 서서히 준비를 해나가야지 아직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듯이 단점을 보완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판단이 생기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첫 번째였던 자아 정체감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의 부분에서 흥미, 적성을 찾고, 자, 그리고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완하고, 자,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 생활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경험과 체험 활동 속에서, 책 속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 강점을 발견해 나가야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 흥미, 적성, 강점, 약점,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는 자신감도 필요하고 또 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자신의 성향을 파악한다는 것, 청소년 시절에 파악한다면 진로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아까 처음에 A학생, B학생 사례를 얘기했듯이 B학생처럼 청소년 시절에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는다면 취업을 해서도 고생하지 않고 즐겁게 이렇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겠죠. 자, 공부도 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한 후에 성향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만이 성적이 향상이 됩니다. 네. 자, 자기 관리 역량 개발 두 번째 이야기는 태도와 습관입니다. 자, 태도와 습관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중학교 때 성적이 160명 중에서 110등에서 120등 사이를 오고 가면서 중학교 생활을 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이 학생은 중학교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저녁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학생으로 변하게 되죠. 그 결과 이 학생은 졸업할 당시에 300명 중에서 전교 7등으로 졸업을 하고 장학금까지 받게 됩니다. 와, 정말 놀라운 성과죠. 네. 자, 중학교 때는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매일 나가서 축구하고 놀이터에 놀고 이런 생활이 매일 일상이었죠. 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자신이 진로를 생각하고 또 도서실에 다니면서 열심히 책도 보고 공부하고 또 수업 시간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이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전교 7등을 하면서 졸업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 학생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중학교 때와 완전히 다른 학습에 대한 태도와 자신이 갖고 있는 중학교 시절에 갖고 있었던 습관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공부할 목표가 생겼고 자신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공부하다 보니 성적도 향상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까 저처럼 우사인 볼트처럼 나에게 닥친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겪게 되죠. 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양평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군대 이제 훈련을 받을 때만 해도 저는 소극적이었고요. 자신감이 없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자, 제가 밥 먹는 것을 보고 지적을 당한 게 논산 훈련소였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밥 먹는 습관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야, 너는 왜 밥을 이렇게 깨작깨작 먹어? 버겁게. 그렇게 먹으면 복 달아나, 임마. 자,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봤죠. 그랬더니 깨작깨작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밥을 푹푹 퍼서 맛있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군용 숟가락인데 되게 컸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동기가 보기에 제가 너무 조심스럽고 한심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죠. 네. 자, 동기의 충고대로 그때부터 밥을 먹을 때는 맛나게 복스럽게 먹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그 동기의 말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또 누가 말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저의 단점을 고치려는 태도와 습관을 갖기 시작을 하죠. 자, 두 번째. 원 그려져 있는 게 접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자, 저의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꽤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질 않았어요. 자,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라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이렇게 이제 틈틈이 교과서와 노트를 많이 봤는데요. 시험만 보면 성적이 계속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네.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나가서 놀지도 않고 왜 성적은 안 올라? 자, 저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질문이었죠. 생각해보니까 친구의 말이 맞아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만 했지 그 공부를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만 했지 그게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도 독서할 때도 공부 방법에 있어서 내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공부 방법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공부 방법 중에 나에게 맞는 방법을 꼭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도 성적이 향상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저처럼 내리막길을 걷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각자의 공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각자의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특히 중학교 때 이러한 자신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정말 이번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향상되지 않았다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모든 건 태도와 습관의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태도와 습관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훈련병 시절 내가 밥 먹는 습관을 몰랐는데 동기의 말 한마디가 내 밥 먹는 습관을 고치게 되고 또 거기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고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공부 방법과 공부 습관의 문제라는 것을 친구의 말 한마디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기관리 역량이라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습관과 태도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것인지 우리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의 태도와 습관들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즉, 나중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도와 습관을 잘못 길들이게 되면 나이를 먹을수록 고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이 시기에 고쳐나가야 되겠죠. 자,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긍정적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2012년부터 진로지나 상담교사를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진로체험, 문화체험, 1박 2일 캠프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8년 동안 1년에 서너 건의 행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가 버스를 대절해서 아이들 데리고 떠날 때마다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번 딱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제가 신도 아니고 비 오는 날을 미리 예측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날짜를 잡았는데 하늘이 도와주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전날부터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내일 캠프에 잘 될 거야. 지금은 흐리지만 내일 출발할 때 비가 딱 멈춰줄 거야. 자, 그래서
서너 번은 그 밤 새벽까지 비가 왔는데 정말 제 기도가 먹혔듯이 아침 날이 밝으면은 딱 하늘이 깨끗해지면서 화창한 날씨로 변한 날도 엄청 많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하늘이 좀 도와주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체험 활동을 갔지만 항상 내 앞길에는 햇살이 쨍쨍하게 비춰줘가지고 아이들이 즐겁게 행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제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 학창시절에 이제 성적을 받아오면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죠. 자, 주변 동료들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는 칭찬해 주려고 했고요. 자, 응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비교하고 질투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상대방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손해죠. 네. 자, 세 번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자, 학생은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부모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제가 일을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많이 합니다. 진로교육, 학부모회, 학운위, 미래인지 육성사업, 자,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일은 많아도 정시에 항상 4시 반에 퇴근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하루 일과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아침 7시 40분쯤 사무실에 도착하면 바로 업무 시작합니다. 수업하고 이런 행정 업무 처리하고 진로부장이지만 될 수 있으면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하려고 노력하죠. 항상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마음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안에 모든 걸 처리해야 내가 내 일을 할 때 부담감이 없겠죠. 저 인간 학교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 일만 하려고 해. 그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태도와 습관이 제 삶을 보다 윤택하고 즐겁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태도가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네 번째를 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저는 기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찾아갑니다. 야, 내가 어떻게 교사가 됐어? 고등학교 졸업 후에 30년 만에 만난 여학생이 저에게 처음 보자마자 저에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너 나보다 공부도 못했잖아. 너 어떻게 교사가 됐니?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제 스타일은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성향이 아니라 감나무에 올라가서 제가 필요한 것을 따려고 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자, 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세월만 흘러가죠. 그렇죠?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항상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어떻게 책을 쓰셨어요? 작년에 가장 많이 저에게 들었던 말들입니다. 글쎄요, 그냥 쓰니까 써지던데요? 예. 자, 이렇게 답변을 하죠. 저는 정말 3달 동안 그 좋아하던 술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3개월 동안 집필하는데 몰입을 했죠. 자, 항상 기회는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쭉 맴돌고 있죠. 자,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공부 때문에 힘들죠. 그렇지만 공부는 평생 해야 됩니다. 이왕 하는 공부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항상 새로움을 발견하라 합니다. 자,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뇌는 작동을 멈춥니다. 지금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아? 저에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은 친구들이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죠. 내가 즐거워서 그냥 하는 일들이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제 살았던 생활들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항상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을 준비하고 새로움을 찾아다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새로움을 찾지 않으면 괜히 공허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6번째, 현실적인 기대와 목표를 가져라. 자, 저는 로또 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호기심에 의해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1년에 3, 4년에 한번 사볼까 말까 합니다. 네. 자, 그러한 것에 이제 기대지 않습니다. 하루의 목표는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을 관리합니다. 항상 현실적인 기대와 목표를 세워서 행동에 옮기죠. 자, 7번째는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내 자신이 상대방을 존중할 때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겠죠. 그렇죠? 앞에서는 존중하는 척 하면서 뒤돌아서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은 널리 해야 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내 스스로가 거두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봐도 제가 좀 피곤하게 살고 있죠. 그렇죠? 예. 사람들은 누구나 태도와 습관이 있습니다. 자, 피곤하게 살고 있지만 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태도와 습관을 존중해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줘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긍정적인 태도와 습관을 갖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신문 기자가 에디슨을 찾아왔어요. 자, 에디슨이 한참 이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기자가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박사님, 하루 18시간이나 연구소에서 일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자, 그랬더니 에디슨이 난 평생 단 하루도 일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즐거움이었죠. 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자, 현재 주어진 일에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든지 아니면 불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든지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는 내 자신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기왕 하는 공부, 기왕 하는 일들 즐겁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대학교 졸업 때까지 공부 방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독서 방법도 몰랐었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공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상상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암기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우는 걸 잘 못해요. 예. 근데 이제 이 독서 습관을 들이면서 독서가 습관이 되면서 많이 변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못했던 거는 공부, 독서, 암기하는 방법들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자, 이래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라고 생각한 저는 새벽잠이 없는 저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독서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 독서 방법 몇 가지인지 아시죠? 예, 독서 방법은 다양합니다. 각각 개의 성별로 다르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 4시 30분에 일어나면 독서 환경을 쫙 만듭니다. 자, 지금은 서재가 있어서 서재에 이제 제 독서 환경을 만들지만 서재가 없을 때는 거실에 나와서 저만의 독서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책, 형광펜, 볼펜, 노트 이것을 준비해 놓고 독서를 합니다. 저는 서너 시간 독서하지 않아요. 예, 나이를 먹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서 독서하면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독서를 하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체크를 하면서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체크된 거는 볼펜으로 노트에 기록을 하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표시된 것들을 노트에 기록하고 정리한 문구 중에 딱 느낌이 오는 거는 하나를 선택해서 블로그에 글을 옮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그
주제와 관련된 제 생각을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하죠. 네. 자, 예전에는 책을 읽고 나면은 한 장을 넘기면은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독서 방법을 가지고 꾸준하게 독서를 하자 암기력도 이제 향상이 됐고요. 기억력도 높아졌고요. 네. 깜빡깜빡 하는 것도 점차 없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습관은 션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다. 네. 자, 링컨 대통령은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렇죠? 자, 제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도 제 자랑을 많이 하죠. 네. 자, 제가 성격은 내성적이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항상 뜨거운 피가 흐릅니다. 어떤 피가 흐를까요? 도전하려고 하는 뜨거운 피가 흐르죠. 그래서 내 삶에 내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좌우명이요.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한다. 이게 30살 때부터 가졌던 제 좌우명입니다. 네. 자, 그 다음을 살펴볼까요? 네. 손코비는 끝으로 생각하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여러분 아시죠? 영화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앨리스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으냐에 따라서 다르지 라며 고양이가 말을 합니다.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라고 다시 앨리스가 말하자 그렇다면 어느 길을 갈지도 중요하지 않겠네 라며 고양이가 말을 하죠. 자, 이렇듯 우리는 하루 동안에 많은 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끝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끝을 상상하면서. 자, 공부든 여행이든 아니면 상급학교 진학을 선택할 때도 끝을 항상 우리가 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습관 세 번째는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별하라라는 겁니다. 욕심만 앞서서 자신의 능력 밖의 것까지 하려고 덤비다 보면 탈이 생기죠. 탈이 나죠. 네. 자, 완성도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시험 공급 계획을 세울 때에도 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실행에 옮기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의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독서도 일주일에 10시간을 읽어봐야지 10시간을 읽어야지 일주일에 그러한 목표보다는 하루에 10분씩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다 보면 그것이 평생 습관이 됩니다. 자, 습관 네 번째는 삶이란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뷔페와 같다 라고 하네요.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자, 주변 친구들과 같이 여러 주변 사람들과 같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사람들과 같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습관 다섯 번째는 경청에 집중하라입니다. 하루 종일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하루 종일 이 사무실 저 사무실 다니면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죠. 즉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아무 실속이 없어요. 경청하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습관 여섯 번째는 좋은 습관은 더 없을까? 좋은 방법은 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새롭게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학기 초에 자유학년제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을 이제 짜면서 여러 교과 선생님들에게 학습 계획과 평가 계획을 이제 부탁을 해요. 쿨메신저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평가 계획과 학습 계획을 저한테 보내겠죠. 자, 그런데 일부 선생님들이 선생님 작년 계획서 보내주실래요? 작년 거 보고 이제 숫자만 바꾸게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간 열받습니다. 자, 작년 계획서를 보면 좀 더 편리하게 빨리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작년도 아이들과 올해 아이들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오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습관 마지막은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맑은 날 지붕을 고쳐두어야 비가 와도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도 챙겨야 하고 독서, 글쓰기 공부 등을 통해서 지적인 면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여러 경험을 쌓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올바르고 긍정적인 습관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덥석 잡아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가서 기회가 떠났을 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중학교 시절에는 중학생에 맞는 공부가 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고등학생에 맞는 공부가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기보다는 그 발달 과정에 따라서 익히고 학습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길러 나가야 되겠죠. 또 성인이 돼서는 성인에게 맞는 공부 습관이 있겠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저에게도 주어지고요.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주어지고요. 여러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누구나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리고 땅을 치고 울며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태도와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태도와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자, 성공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성공할 준비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자기관리 역량 개발하기, 개발과 학습법 세 번째, 자기관리,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인의 딸이 대학교를 합격하고 나서 엄마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지하철 타고 동물역에 넘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 너무 힘들어서. 나 3년 동안 잘 버텼어. 나 대견하지? 라고 하더랍니다. 자, 아이가 3년 동안 학교에 공부하고 압구정동에 있는 학원에 다니면서 엄청 힘들고 힘들었던 겁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죠? 자, 아픈 마음에 아이의 말을 이렇게 말해서 아이가 힘들고 울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3년 동안에 힘든 것을 표현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며 노력한 결과 자신이 희망하는 그런 대학교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죠. 다음 학생의 사례를 볼까요? 학교 공부와 편입 공부하느라고 손가락에 변형이 왔어요. 어느 날 편입학원 끝나고 버스 타고 한남대교를 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너무 힘들어서라며 공부한 남학생은 전문대학교 경영학과에 대해서 K대학교 산업공학과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은 11개 대학교에 이제 원서를 넣었고요. 그 중에서 7개 대학교에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산업공학과 K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3학년에 편입을 하게 되죠.
자, 두 학생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자, 눈물 날 정도로 손가락에 변형이 생길 정도로 공부해야지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학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학생은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쵸? 자, 이렇게 학원 다니고 손가락에 변형 생기고 그래도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학생의 장점은 자기주도 학습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주도 학습의 결과죠. 자, 두 학생의 사례처럼 자기주도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 주제 첫 번째에서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자신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주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그런 학습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 50만 명이라면 50만 명 각각의 학습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항상 기본이 돼야 됩니다. 교과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문제집만 풀면서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 공부할 때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라 해도 문제집만 냅다 풉니다. 그럼 성적이 나올까요? 절대 성적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기본에 충실한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독서 체험을 통해서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 것인지 자신 누구인지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살펴볼까요? 네, 효과적인 학습 전략입니다. 우선 학교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안 보는 과목들을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고 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학교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에 충실해야 참여해야 여러분들의 꿈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흥미적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 공부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내 경험 없이는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꿈이 없다고 호소하는 친구들, 진로 목표를 어떻게 찾는 방법을 묻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목 수업 시간에 앞에 앉아서 몰입해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경청합니다. 그렇다면 꿈을 찾을 수 있고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아무 경험 없이 발견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모든 학습에는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기를 찾아라. 요즘 학생들 힘들어요. 학교에서 수업 7시간 하고 저녁 먹고 학원에 가서 10시, 11시까지 있고 집에 와서 또 복습해야 되고 내용은 피곤한 힘든 일정이죠. 그렇지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10분, 20분만이라도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하는 시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찾아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에 이제 집중이 잘 돼서 새벽 시간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잠들기 전에 복습을 간단히 한다면 그 오랫도록 공부한 내용들이 오랫도록 기억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잠시만요. 네,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자, 10분 독서를 하든 30분 동안 영어 단어를 암기하든 1시간 동안 복습을 하든 책을 들었다 하면 반드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나? 그냥 읽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나이를 먹을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목표의식을 갖고 독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할 때와 목표의식을 가지지 않고 공부했을 때는 효과면에서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목표를 가지고 독서할 때와 목표 없이 독서했을 경우에는 현격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진학할수록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공부 습관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자, 중학교 때 1시간이었으면 고등학교 때 2시간, 대학교 가서는 3, 4시간에 앉아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로봇공학자가 될 거야. 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거야. 또는 아까 K학생처럼 산업공학과에 나는 K대학교 산업공학과에 편입할 거야. 자, 이러한 목표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공부에 집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목표가 없어서 공부할 수 없다면 목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없어서 공부가 안 된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 목표가 없으면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목표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목표가 생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수업 시간에 모든 과목에서 집중해서 듣다 보면 좋아하는 과목이 나오게 되죠. 그 좋아하는 과목들과 연계된 직업들에 대해서 탐색하면서 여러분들의 진로 목표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활동을 해야 하고 뭔가 경험하고 그래야지만이 하고 싶은 것이 나타나고 좋아하는 것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목표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해라. 자, 효과적인 학습 전략입니다. 네. 자, 치밀한 학습 전략을 세워라. 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자, 아까 K대 산업공학과 편입한 학생의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9시부터 대학교에 가서 9시부터 4시까지 학교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간단히 먹고 강남역으로 이동해서 6시부터 10시까지 편입 수강을 합니다. 편입학원 수강을 하고, 자, 10시에 이제 신당동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리고 1시부터 1시까지 복습을 하죠.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2시에 집에 와서 잠을 잡니다. 자, 이러한 생활을 10개월 동안 편입 공부를 하면서 10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주말에는 인강을 들어야 또 그리고 보충하고, 이러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이 학생은 10개월 공부하고 산업공학과에 편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치밀한 학습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력이 더 중요하겠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했겠죠. 그렇죠?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었냐면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면서 풀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휴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어디에 강릉이라든가 그냥 바닷가 가서 바람 좀 쏘이게 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못했다면 아무 결과도 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려면 치밀하게 학습하는 방법을 밖에 없었던 거죠. 이 학생에게는 매우 절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밀한 계획을 10개월 동안 실행에 옮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K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성공적으로 편입을 하게 되죠. 네. 자, 강아지가 아주 푹 자고 있습니다. 공부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잠을 잘 때는 푹 자야 됩니다. 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보면은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자, 이러한 일과를 시작합니다. 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면 잠도 오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줄넘기나 산책 등을 하면서 긴장된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간단한 산책, 줄넘기 이러한 것들은 숙면을 가져다 주죠. 잘 때는 편안한 자세로 아무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푹 자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리겠죠, 그렇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자, 6번째는 뇌에 산소를 공급하자. 자,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한다고 저녁 식사를 학교에서 하고 20-30분씩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밥 먹고 30분씩 격렬하게 운동하고 자율학습을 하겠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졸리겠죠, 그쵸? 예. 자, 운동은 단체 운동하면 안 됩니다. 개인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친구들과 같이 운동하다 보면 격렬해지게 되죠, 그쵸? 그리고 땀도 흘리게 되고 에너지를 운동하는데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으면 공부해야 될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아까 학생처럼 헬스를 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줄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달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과 나와서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자, 이러한 틈틈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 관리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야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뇌가 활성화가 되겠죠. 자, 이러한 적절한 운동, 적절한 휴식은 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자, 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고민할 때는 그냥 탁 덮어둬요. 그리고 잠을 자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해결점들이 떠오릅니다. 자, 즉 잠자는 동안에 뇌가 활성화되면서 그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못 느끼지만, 그렇죠? 그래서 뇌도 적절하게 쉬는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PPT를 넘기겠습니다. 자, 공격적 학습, 방어적인 학습을 하라. 잠시만요. 자, 우리가 공부 방법은 천차만별이지만 예습 복습은 습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 많다고 했죠. 본인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공부 방법을 먼저 한번 참고하면 좋겠죠, 그렇죠? 요즘에 공부 방법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공부법에 대한 영상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서너 편의 영상과 한두 권의 책을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성향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만들고 그 속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유튜브 영상 속에서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성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두 학생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 학생들은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해서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처음 시작과 끝날 때가 중요하듯이 공부도 처음 시작과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 4단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교과서를 먼저 본다든가 또는 이제 3주 전에 요점 정리한다든가 복습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복습을 해야 되겠죠. 자, 8번째는 집중적이고 입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합니다. 교과서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쓰고 입으로 읽고 쓰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읽는 것을 들으면서 학습한다면 성적이 향상됩니다. 보통 학생의 경우에는 책상에 앉아 눈으로만 책을 읽어가며 공부합니다. 조금 잘하는 학생들은 눈으로 읽으면서 연습장에 써가며 공부를 합니다. 최상위권인 아이들은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 귀로는 내 말을 듣고 손으로는 쓰면서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도 보면은 독서할 때 눈으로 보고 읽습니다. 그래서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제 방에서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필사를 하면 3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블로그에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만의 가지고 집중적으로 입체적으로 독서를 하니까는 그 책에서 책의 내용 또는 작가가 요구하고 있는 학습 내용들, 책의 내용들을
쉽게 습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학습할 때나 독서할 때나 그러할 때는 항상 집중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네. 나쁜 습관을 버려라. 자, 우리 친구들 보면은, 자, 아까 이제 오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공부가 안 돼서 상담실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했듯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와 또 이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도서실에 가고 카페에 가봐도 이제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 자, 주변의 말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소리는 안 나는 이어폰만 끼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다리를 흔들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누워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누워서 책을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공부가 잘 될까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핵심은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없는 그러한 공부 환경을 잘 갖춰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억력 좋은 머리보다는 무딘 연필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눈으로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눈으로만 보고 잊지 말고 항상 연습장이 까맣게 되듯이 써가면서 암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때는 항상 써가면서 암기하면서 필사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힘드시죠? 예, 지금 이제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공부에는 때와 장소가 없다. 자, 공부에는 때와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잠시 뇌를 쉬게 하기 위해 음악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선생님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그냥 음악 들으면서 힐링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잠시 쉬겠다고 해서 게임을 한다든가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시 게임하면서 뇌가 이제 공부하느냐고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뇌도 쉬어줘야 되는데 다시 게임을 하게 되면 뇌는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TV를 보면서 쉬겠다고 하는데 TV를 보면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뇌는. 그렇죠? 이거는 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서 음악을 듣던가 아니면 지하철에서 머리를 대고 음악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럴 때면 이제 뇌도 좀 쉼을 갖는 시간을 갖겠죠.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자신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학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네. 자, 친구 만남도 분기별로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그 두 학생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 두 학생은 공통적으로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최대한 자제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두 번, 이렇게 이제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이렇게 이제 힐링을 했지, 평소에는 친구를 딱 단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두 학생은 공부를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나 뭔가 이제 프로젝트 할 때나 이럴 때는 주변의 그런 관계들도 한 번쯤은 이렇게 이제 좀 선을 거두는 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라고도 하고 논어에 없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학문여 역수행주 부진특직퇴니라는 말인데요. 자, 학문을 닦는 것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으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곧 퇴보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자, 우리가 냇가에서 배를 탑니다. 그렇죠? 물이 어디로 흐르죠? 당연히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죠. 그렇죠? 자,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물길을 따라서 배가 가면 노를 젓지 않아도 쉽게 하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류에서 상류를 올라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노를 정말 힘들게 져야지 배가 상류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상류로 배를 치고 올라가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다리도 힘들고 팔심도 있어야 되고 많은 노력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공부한다는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내 꿈을 이루고 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정진하고 성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논어에서 말하고 있는 학문여 역수행주 부진즉퇴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 즉, 쉼 없이 계속 노를 져야지만이, 노를 젓는 것과 같이 쉼 없이 계속 학문을 탐구해야지, 배움을 해야지만이 내가 정한, 내가 목표 삼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은데요. 잊으면 안 되죠. 근데 잊어도 좋은데요. 학문여 역수행주 부진즉퇴 이 말만은 꼭 기억 속에 담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못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은 요거를 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학문여 역수행주 부진즉퇴. 즉, 학문을 닦는 것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곧 퇴보하게 된다.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간에 이와 같은 상류로 배를 지어서 가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줌을 배우면서 두 번째 줌 캠프를 했던 사진입니다. 자, 사진 속에 보면은 연령층이 매우 다양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연세가 드신 어르신분들도 배움의 열정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배움에는 나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움에는 항상 뜨겁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공부는 교양을 위한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사회를 살고 또 가족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부고 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양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항상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또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강의 듣는 게 힘드시죠? 네, 그렇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기관리 역량 개발과 학습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네, 아주 2시간 동안, 1시간 40여 분 동안 힘들게 달려왔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학습을 할 건지, 학생들도 똑같고 이 성인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창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길을 목표를 정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주차는 자기관리 역량 개발과 학습법에 대해서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창의성 역량은 독서가 답이다. 두 가지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네. 자, 그 채팅창에 댓글란 창에 여러분들의 오늘 강의에 대한 감상을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 그런 소감문들 같은 것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1시간 40분 동안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기관리 역량 개발과 학습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지식정보 처리 역량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다음 주 목요일 4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을